자, 문법 책 82쪽 6번 풀이해보자. 자, 어법상 틀린 거 찾아야 돼. 자, 그러면 밑줄 친 걸 위주로 보면서 누구는 맞고 왜 틀리는지 찾아볼게. 자, 첫 번째 문장은 투부정사 준동사 쓴 게 맞느냐를 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요 문장 앞을 좀 보면 좋겠지? 자, it was a custom. 관습이었다. 중국에서 자, 뭐 하는 게? 어린 여자들의 발을 묶는 거. 그 옛날에 중국에서 발이 조그매야 미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발을 못 자라게 꽁꽁 매어 놓은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 자, 여기서 이시 볼까? 가주어네. 뜻이 없잖아. 자, 가주어. 이거 발을 꽁꽁 묶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지? 그러니까 1번은 가주어 진주어니까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 왜냐면 선생님 얘가 그것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것이 되려면 앞문장에 이수로 받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앞문장에 다 시간 부사밖에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럼 받을 수 있는 말이 없단 말이야. 이건 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기 때문에 여기서 it으로 받을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럼 저 it은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겠지.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야. 자, 그래서 이것은 prevented, 막았다. 그들의 발이 자라는 것을. 자, 여기 2번은 동명사가 맞느냐라는 문제인데, 자, 우리 여기 익숙한 표현이 있네? 자, 누가 했어? prevent. 원래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됐어? 뭐가 생략됐어? from이 생략됐어. prevent A from ing. 생각나? 이거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잖아. A가 B 하는 걸 막다. 같은 거 stop, keep.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생략될 수도 있어. 그래서 문제가 없어. 여기는 전치사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자, 이런 관습은 막았다. 그들의 발이 더 이상 크는 것을. 그래서 동명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동사니까 동사 자리는 아니야. 그래서 준동사인데 전치사 from ing이기 때문에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그들의 작은 발이 자 수동태 여겨졌습니다. 아름답게. 자, 여기서 3번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냐면 형용사 써야 되느냐 부사 써야 되는 문제냐. 즉 형용사 뭐뭐한을 써야 되느냐 뭐뭐하게 ly 부사를 써야 되느냐 이 문제야. 얘들? 그러면 지금 내가 해석을 어떻게 써? 그들의 발이 여겨졌다 아름답게라고 했지. 그러니까 부사 같지만 consider라는 동사를 생각하면 자 여기 잠깐 나 갔다 오자. 갔다 오자. 자, consider 동사는 5형식 동사야. 이렇게. 이거를 이거라고 여기다라는 5형식 동사야.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전통이 아니다. 작은 발들이 여겨졌다. 이렇게 됐잖아. 그럼 지금 수동태가 됐다는 건 여기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다는 내용이지. 그치?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말은 뭐야? 목적격 보어잖아. 그러니까 우리 배웠잖아. 보어 자리에는 뭐밖에 올 수 없다? 명사나 형용사밖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절대 부사가 올 수 없어. 그래서 아름답게라고 해석되는 건 그냥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해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형용사밖에 못 와. 그러니까 능동이건 수동이건 consider 뒤에는 부사가 못 온다고 생각해야 돼. 뒤에 보충해주는 말은 형용사가 온다. 여기 목적어 들어가고. 알겠지? 뭐뭐하게 여기다지만 뭐뭐한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걔도 맞는 거야. 그래서 걔를 해석해서 beautifully라고 하면 틀리지.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3번도 합격. consider. 자, consider 뒤에 뭐다? 형용사 보어. 형용사 보어. 자, 그래서 얘도 맞고. 자, 그럼 이제 4번, 5번 틀렸네? 자, 4번은 당연히 무슨 문제겠어요? 여기 딱 밑줄 쳐 있다는 거. 단수복수 보라는 문제겠네. 그치? 수일치. 그러면 주어를 찾아야겠네? 자,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어디 있었어요? 자, 주어가 여기까지 다니까 앞에서부터 가야 되겠지.
계속적인 고통. 근데 얘는 봐봐. 이거 그리고 이거 다 나열했잖아. 얘는 앞에 전체 여러 개지. 그지? 그래서 얘는 복수가 맞지. 자, 그럼 5번이 왜 틀렸을까? 답은 5번이잖아. 그럼 이 래핑이 지금 ing잖아. 그럼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크지. ing에 밑줄 쳐 있는 건 능동 수동 아니면 아까처럼 뭐 동명사 맞느냐인데 얘 같은 경우는 능동 수동 문제야. 그러면 얘를 하려면 자 여기 앞에 지금 얘가 그러면 분사라면 그 실크 신발로 감싸진 발이잖아. 발을 꾸미네. 자 그러면 발과 랩이 싸다 포장하다잖아. 이 관계를 따져봐야지. 그러면 랩이라는 동사는 뭐를 감싸다 싸다 뭐를 포장하다 타동사야. 우리 저번에 한 거 뭐야? 타동사면 뒤에 능동일 땐 목적어가 나야 된다 했잖아. 목적어도 없어. 그리고 발과 랩의 관계를 따지면 감싸지는 거잖아. 그치? 수동이네. 아, 수동 관계네. 어떻게 고쳐야 돼? 과거분사 pp를 고쳐야지. wrapped. pp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빨리 고쳐봐요. 그래서 그 작은 발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묶여진 작은 발, 실크 신발로 감싸진 묶여진 작은 발 이렇게 어떤가 중국의 시인이 이런 걸 그 시 속에 썼나 봐. 그래서 뭐 비판받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해되죠? 자, 능동성까지.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하나씩 보자. 7번도. 자, 첫 번째는 ing가 맞느냐를 보라는 문제야. 그럼 우선 여기 자, Google is a mathematical term. 자, 주어 동사가 나왔어. 자, Google이란 수학적 용어이다. 주어 동사 끝났어. 그럼 얘는 준동사 자리가 맞아. 그지? 근데 앞에 수학적 용어라는 명사가 나왔잖아. 그럼 얘는 동명사이기보다는 현재 분사일 확률이 높지. 꾸미는 거니까. 명사 나오면 꾸며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 무슨 문제야?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인 거지. ing냐 ed 문제냐.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찾는다? 목적어 유무로 찾아보자. 자, 뒤에 뭐가 나왔어? 거대한 양을 설명하는 목적어가 나왔네. 엄청난 거대한 양, 수량을 설명하는 수학적 용어다. 자, 목적어도 나왔고 이거를 이 말 용어가 설명하는 거야. 능동. 맞아. 1번이야. 자, describe는 묘사하다, 뭐 그림 그리는 것처럼 얘기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이야. 자, 고골이라는 건 수학적 용어인데 거대한 양을 설명해 주는 용어이다. 자, 능동이 맞지? 그치? 자, 목적어 유무로 따지면 금방 찾을 수 있지. 자, 그다음에 2번. 자, 2번은 무슨 문제겠어? 단수 복수 문제겠네. 수일치지? 수일치가 꼭 한 개씩 들어가잖아. 자, 그럼 주어를 찾아야 돼. 자,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 뭐가 있어요? 양쪽 컴마가 있네. 양쪽 컴마. 자, 양쪽 컴마는 뭐라 그랬어? 부연 설명이라 그랬지?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얘인 거지. 얘. 얘한테 맞춰야지. 그럼 쟤를 단수인지 복수인지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단수로 받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수가 맞겠지.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양쪽 컴마 나오는 거 항상 가로치고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랬어. 자, 구글은 숫자이다. 뭐 미국 수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숫자이다. 그래서 2번 맞고. 자, 다음에 3번. 자, 3번은 무슨 문제야? fascinated. ed가 붙었네. 그러면 얘는 우선 문장 제가 과거 시제 ed일지 pp 분사의 ed일지를 한번 먼저 찾아봐. 그러면 어떻게 찾아? 과거 시제라는 건 동사 자리라는 거고 그냥 수동 pp라는 건 준동사 자리라는 거였잖아. 이거 예전에 했던 거 생각나요? 그건 동사의 유무를 따져보면 돼. 그러면 이 앞문장 첫 문장이 여기부터잖아. 그러니까 Larry Page와 Sergey Brien는 여기 또 양쪽 콤마 있네? 없다 치고 그럼 얘네가 주어야. 자, 이 두 사람은 자라났다.
주어 동사가 끝났어. 그럼 3번은 동사가 될 수가 없겠지. 그럼 3번은 뭐야? 분사야, 분사. 과거 분사. 그러면 얘 분사에 밑줄 쳐 있다는 건 마찬가지로 능동이냐 수동이냐 고르라는 문제인 거지. 이해돼요? 자, 근데 저 fascinated는 감정 분사 얘들아. exciting, excited 걔네야. 그러면 fascinated는 관심, interested랑 비슷하거든. 흥미를 느끼고. 그러면 자, 주어가 지금 얘네잖아. 얘네가 수학에 흥미를 느끼게 된 거잖아. 그지? 자, 저 두 사람이 수학에 흥미를 느끼게 된 거잖아. 자기들이 스스로. 그러면 뭐야? 수동이 맞겠지. 감정을 느끼게 될 땐 PP 쓴다 그랬어. PP. 기억나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랐다, 감정을 느끼면서 이런 거야. 수학에 흥미를 느낀 채로 자라났다. 이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수학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도 ing가 맞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 우선 얘가 준동사로 썼다는 내용이잖아. ing를 썼으면. 그럼 얘가 준동사로 올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1번. 그 다음에 그게 준동사가 괜찮으면 그 다음에 능동수동을 보는 게 순서야. 그치? 그럼 우선 얘가 준동사 자리인지 맞는지 보자. 자, 그럼 얘를 분석을 하려면 자, 여기 접속사 문장이 있네. 여기 얘가 들어있는 첫 문장부터 가는 거야. 자, as the early Google team. 저 구글이라는 수학적 용어에서 구글, 우리 알고 있는 구글 있잖아. 그게 나왔다는 그 내용이거든. 자, 초기 구글 팀은 찾았다. 주어, 동사. 사용 가능한 도메인 이름을 찾았다. 자, 근데 여기 컴마가 있네. 자, 여기는 as 문장, 접속사 문장이야. as, 주어, 동사, 문장, 부사절. 그러면 이 문장에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문장 안에 여러 개의 이런 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지만 대표 주어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뒤에 붙어 있는 동사는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 그랬잖아. 접속사랑 관계대명사 거라 그랬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동사는 이 as 접속사 문장이야. 진짜 문장의 주어 동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진짜 동사는 아직도 안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면 앞에부터 봐봐. 앞에 무슨 내용이야? 사람, 컴퓨터. 자, 컴퓨터를 하고 있던 사람이 여기까지 주어네. 우연히, accidentally, 우연히 제가 주어잖아. 그럼 여기 무슨 자리가 돼야 돼? 동사 자리가 돼야 되네. 컴퓨터를 하고 있던 사람이 우연히 타이핑 쳤다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적 용어를 구글이라고 오타를 쓴 거야. 오타를 낸 거야. 그래서 그게 구글 이름이 돼버렸다는 거거든. 여기는 준동사 자리가 아니네. 자, 주어, 동사, 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동사로 바꿔줘야지. 근데 지금 얘가 다 그 구글이라는 이름이 생긴 기원이잖아. 다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타이핑 쳤다. 이렇게 고쳐야지. 4번이 틀려. 그러니까 4번은 능동수동 문제가 아니야. 준동사냐 동사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as 접속사 문장에 동사는 있지만 여기 컴마가 있으니까 얘 보지 말고 생각해야 돼. 이 다음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아야지. 사람이 타이핑 쳤다. 동사 자리. 그래서 4번이 틀리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요? 이거 잘 생각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준동사와 동사 구별이야. 자, 문장에 동사가 있다. 대표 동사가 있다. 그러면 쓸 수 있어. 자, 문장에 대표 동사가 없어. 그러면 동사를 써야지 준동사를 쓰면 안 된다. 맞춰줘야 돼. 알겠죠? 자, 5번은 왜 맞을까? 5번. 5번은 ing 맞느냐는 문제잖아. 자, 이 문장. 회사가 기반을 두고 있다. 똑같은 수학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 as 나왔네? 그치? 구글이라고. 이거, 컴마. 자, 문장, 컴마, ing. 이런 거 뭐야? 분사구문.
분사 구문이네. 자, 그럼 우리 분사 구문의 능동 수동 맞추려는 문제잖아. 분사 구문의 능동 수동은 뭐로 맞춘다? 문장의 주어와 맞춘다. 그지? 그럼 그 회사가 이 이름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지? 회사가 자기가 그 이름을 쓰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능동이 맞는 거지.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ing가 맞습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뭔가 복잡하지.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선 생각해야 될 건 1번은 준동사 자리냐 동사 자리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준동사 자리냐 동사 자리를 좀 확인하는 걸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답은 4번입니다. 자, 이해되죠? 자, 다음 8번. 자, 8번은 문법이네. 아, 영작이네, 영작. 자, 투투. 투부정사 표현. 투.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없다. 그지? 그러면 이거는 다 맞았으니까 뭐로 바꾼다?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그 다음 뭐야? can't.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고. 요거는 다 맞았으니까 각자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접속사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거야. 자, 이 문장을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한 문장.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 문장의 대표 주어 동사는 얘. 얘네는 접속사, 주어, 동사, 부사절이야. 부사절. 수식하는 부사절이야. 자, 이렇게 접속사 들어있는 부사절을 뭐로 바꿀 수 있다?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분사 구문 ing. 그럴 때 어떻게 해? 1. 접속사를 생략한다. 2.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한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나와? 맨 앞에 있는 동사를 동사 원형의 ing로 바꾼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바꿨더니 ing 분사도 있고 pp 분사도 있지. 분사가 2개 있잖아. 이런 경우엔 빙을 생략한다. 그러니까 forbidden으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야. 그러면 forbidden으로 시작했다는 건 수동 분사 구문이라는 거지. 수동. 왜 수동일까? 왜 수동일까? 이 문장의 주어가 kids지. forbidden은 뭐뭐 하는 걸 금지하다. 금지하다.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주어잖아. 그럼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걸 자기가 금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 금지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동이 되는 거지. 수동 분사 구문은 저렇게 앞에 빙이 생략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저 생략되는 것도 뭐 알아야겠지만 앞에 문장처럼 이 분사 구문의 능동 수동은 어떻게 한다? 문장의 주어와 판단해줘야 된다. 그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답은 제입니다. 알겠죠? 네. 다 썼어요? forbidden 기억해. 그 다음 자, 여기 좀 어려워했는데 자, 그랜드 캐년에 대한 내용이야. 자, 내용 한번 볼까?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년은 가장 멋진 자연 경관 중 하나다. 자, one of 이런 것들이 배웠지. 최상급 복수명사. 자, 그것은 자, 이거 위치되어 있다는 항상 수동태로 씁니다. 이렇게. 자, 그랜드 캐년은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원에 있는데 자, 관대내 선행사 공원. 이 공원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자, 원어브 또 나왔지? 국립공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 took, 자, take인데 밑에 지금 주어진 말을 보면 시간이 나왔어. 그지? 그럼 이거는 우리 어떤 패턴을 이용해야 되냐면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이거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 쓰는 문장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누가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를 쓰면 우리 여기 이거 뭐였어? 투부정사 앞에 주어 넣는 거잖아.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격.
for 목적격. 우리 요 패턴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가 이거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든다. 이때 take의 뜻. 든다. 걸리다, 필요하다. 요 패턴으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누가 뭐 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를 쓰는 거거든. 그러면 좀 얘 맞추려면 밑에 조금 내용을 봐보자. 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오래된 공원 중 하나에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시간이 많이 어쩌고. 자, 이 사람이 소개했어. 최초의 이스터블리 그랜드 캐년 내셔널 파크를 1882년에 설립. 자, 이스터블리시 무슨 뜻? 이스터블리시 설립하다. 자, 여기서 빌 가자, 빌. 자, 너네 알고 있는 빌 무슨 뜻이 있어? 두 개 얘기해봐. 빌. 청구서. 그 다음에 돈 지폐.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런 걸로 하면 말이 안 돼. 그치? 여기는 다른 뜻이야. 법안이란 뜻이야. 법안. 법 안건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선 법 안건.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법 안건을 소개했어. 자, 이런 법 안건. 투부정사 꾸미지? 얘를 설립하자고 법안을 제출한 거야. 국가에 1882년에. 하지만 자, 수동태는 어떻게 됐다? reject. 거절되었다. reject 거절하다.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설립했어. 5개의 국립공원을 요때쯤 설립했는데 그랜드 캐년은 그때까지도 들어가지 못했대. 그럼 지금 다 시련을 겪고 있는 거잖아. 그치? 국립공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거든. 자, 비록 더 많은 그랜드 캐년 내셔널 파크 법안들이 자, 수동태 또 소개됐어. 사람들이 계속 걔를 국립공원을 하고 싶어서 계속 법안을 제출한 거야. 그런데도 자, not until 1919년까지는 아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1919년이 돼서야 됐다는 내용인 거지. 그지? 자, 1919년까지는 공원이 못 됐어. 그럼 바꿔서 말하면 1919년 이후가 돼서야 공원이 됐다는 내용인 거잖아. 그래서 not until은 그렇게 해석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1919년이 돼서야 그랜드 내셔널 공원이 서명이 됐고 이제 되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내셔널 얘 누구야? 얘네가 이 공원이 되기까지 쉽지 않았다는 내용이잖아. 얘네가 공원으로 인정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거잖아. 계속 거절당하고 거절당해서. 그치? 그럼 그걸 요구로 만들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 아까 한 거. it took 걸렸다. 자, 뭐가? 긴 시간이 걸렸다. 자,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자, 누가? for. 자, 여기서 뭐겠어? 그 지역이겠지. 여기서 말하는 the area가 the Grand Canyon National Park겠지? 자, 그랜드 캐년이겠네. 그랜드 캐년. 자, 그 지역이 자,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 넣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 투부정사. 투부정사야. 자, 근데 여기서 변형을 시켜야 돼. 자, 여기 기부를 줬어.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는 그 그랜드 캐년 지역이야. 그 다음에 내셔널 파크 스테이터스는 국립공원의 지위란 뜻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랜드 캐년이 국립공원 지위를 준 거야? 나라에 의해 주어진 거야? 주어진 거겠지. 수동태를 써야 되는 거야. 투부정사 수동태. 그래서 여기에 기부라고 쓰면 안 되고 주어졌다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다? 저거. 국립공원 지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여기 수동태 들어가는 거지. 자, 얘한테 능동수동을 맞추는 거야. 자, 그랜드 캐년이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 그랜드 캐년이
국립공원 지위가 주어질 때까지 이거지.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받다겠지. 그래서 영어는 그럼 선생님 여기다 receive를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럼 너무 편하잖아. 능동수동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얘네가 받은 것보다 국가에 의해 주어지게 됐다는 그 수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서 저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받았다는 건 주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저걸 수동태로 써줘야 돼. 알겠지? 요 변형을 잘 찾았어야 되는 거지. 이 스타일이 고등학교 서술형 스타일이야. 학교. 서술형 나오면 이 주제문이잖아. 지금 이게 얘가 주제문이잖아. 결국은 한 줄 요약이잖아. 이 주제문을 이렇게 단어 주고 하는데 변형을 하라는 건 문법을 변형하라는 거야. 거의 능동수동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아, 이렇게 고등학교 서술형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번까지? 9번까지. 자, 9번까지. 됐지? 자, 정리해 봅시다.